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 뵙고 또 아까 우리 관장님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복지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가서 그런지 좀 여러 가지 그 보는 눈, 사회복지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 관리를 위한 강점, 관점 코칭법이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제목인데 사실은 앞에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연결이 돼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에 이제 강점, 관점, 해결 중심, 되게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해결 중심 상담을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점 관점이 이제 거기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할 거는 그러면 직접 고객,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어떻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나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들이 아마 조금 더 상담적 용어일 수 있고 코칭의 이론의 그 용어일 수 있는데 사회복지와 그 내용은 사실은 같은 거여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성장, 코칭, 성장은 행복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대화를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느끼나, 어떤 대화를 하면 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면 조금 더 파괴적이 아니고 폭력적이 아니고 비폭력 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장 대화, 코칭 대화, 행복 대화, 뭐 비폭력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고요. 여기 제 소개가 여기 있는데 저는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 굉장히 한 30년 정도 이제 있었고요. 지금 명예교수로 역시 상담대학원과 이제 그 학부와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파운데이션 경북번역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미션 칼리지라고 그 평신도 선교 관련한 그 교육들 또 지미션 그 NGO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신앙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또 교육,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가 있고요. 그 브로셔 나눠드렸는데 지미션 칼리지 브로셔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 그 하는 일들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포항이 여기서 가까워서 그쵸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하는 이제 뭐 지난 30년 동안 조금 했던 거가 지역의 포항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들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하는 슈퍼비전, 사례관리 슈퍼비전 또 종사자 교육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늘 같이 하고 또 시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같이 했었어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드림스타트 뭐 아동이라든지 또 학대 피해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바라기 센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포항 지역에 이제 사회복지와 좀 많은 연계를 맺고 일을 해왔는데요. 여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컨텐츠들도 많고 또 좋은 사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은 각 기관이 좀 모여서 기관 협력 그 회의를 가끔씩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나 뭐 초록우산이나 이렇게 그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 그 연계 기관들이 쫙 같이 협력을 해서 예를 뭐 이 아이를, 이 아동을, 이 노인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부산도 굉장히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에 한번 다 오세요. 그래서 지미션 칼리지 오시고 해서 서로 거기에서 사회복지 하시는 그 리더들도 좀 만나보시고 또 저희 지미션 칼리지 집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만나보시고 그래서 좀 좋은 협력이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협력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행복한 우리, 건강한 우리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꽃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다 각자 이렇게 만개하는 삶을 살면
뭐 돈이 없어도 아니면 또 아까 장애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신체 장애가 있어도 그 행복은 또 어떻게 만드는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느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아마 만나고 계시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모습이 돼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리고 강점 자원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거를 좀 개발을 해드려야 되겠다 활용을 해드려야 되겠다 아까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관계를 만들고 가정도 뭐 공동체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참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대화 관계를 통해서 조금 요런 모습에서 요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관계를 맺어가자 이런 생각을 좀 시각적으로 해봤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연계와 협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연계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단어가 꼭 그 밑에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해야 뭐 클라이언트와 이 종사자 간에 또 뭐 그 클라이언트들 간에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다른 그 어떤 공동체 간에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요것들이 결국은 소통, 만남, 대화,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뇌에 뭐 이제 심리학은 요새 뇌 관련해서 뇌과학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인간관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대뇌가 있고 요렇게 요 중간 속 부분에 요 대뇌 변연계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뭐 자율신경계 그런 계통이어서 여기는 이제 망가지면 사망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망가졌다기보다는 하여튼 어릴 때 좀 여러 가지 그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인 경험들이 여기 기억에 쌓여요. 그래서 요 해마라는 기억에 쌓이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사는데 살다가 무슨 좀 위험하게 느끼거나 또 관계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화를 나게 하거나 뭐 불안하게 하거나 이러면 여기가 확 작동이 되면서 요 대뇌가 딱 멈춰버려요. 거의 멈추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아니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니 왜 저렇게 좌절하지? 왜 저렇게 원망하지? 왜 저렇게 투정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부분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요걸로 이제 그 전두엽을 가지고 주로 사는데 이 이성 부분이 상당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동물적인 이런 그 원초적인 감정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이런 일이 났어요. 이렇게 흥분해 있는 분, 아니면 너무 절망해 있는 분, 뭐 원망하고 있는 분, 너무 막 무서워하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여기가 작동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요 대뇌의 얘기를 해. 전두엽으로 만나시면 만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도리어 막 싸움을 걸거나 실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아니면 그냥 회피 없어져 버리거나 안 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 끝없이 의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 위험하게 느끼거나 무슨 감정이 지금 막 그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어떤 감정 응어리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이 대인관계가 시작됐을 때는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여기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는가가 아마 우리 여기에서 좀 그 관계를 만드는데 성공의 그 뭐라 그러나 정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꼭 뭐 우리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동료끼리 모든 인간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조금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뇌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자존감 검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모든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요걸 한번 채점을 I'm sorry.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그렇지 않으면 2점, 3점, 4점으로 이렇게 쭉 하시되 이렇게 쭉 점수를 주신 다음에 채점을 할 때는
여기 중요해요. 3번, 5번, 8번, 9번, 10번은 역환산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점은 1점으로, 3점은 뭐 2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점수를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보면 이런 점수, 자기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가족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뭐 이걸 쓰실 수 있어요. 로젠버그가 10문항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자존감을 진단하는 검사로 굉장히 유명한 검사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요 자존감 점수가 30점 이상이면 뭐 굉장히 좋은 거고 보통 29점에서 20점이면 그냥 일반적인 건데 요 20점 미만이 나온 분들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도 나올 수 있고 가족 중에도 나오고 클라이언트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요런 분들은 조금 심리 상담을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면 행복하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성취를 많이 했어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계속 뭔가 허기져서 이렇게 성취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취도 잘했는데도 그 속에 내면에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성취를 하면 그 다음 또 이런 정신세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완벽주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조금 이상심리 병리적인 우리의 이 성격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미 이렇게 좀 자기 안에 생겨진 클라이언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이성으로 이렇게 대할 때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꾸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격 특성적인 모습의 어떤 사람들의 다름이 아니라 조금 병리적인 다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 특성적으로 좀 내향적인 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병리적인 그 내향이 들어가 버리면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 특성의 내향인은 혼자 있으면 좀 편해요. 사람들 만날 때보다 힘도 받고 좀 쉬고. 근데 병리적인 내향이 들어가 있는 분은 혼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 두려워서 안 만나면서도 혼자 있으면 엄청 불행해. 외롭고 뭐 절망스럽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다름이 있는데 건강한 다름이 있고 뭐 정상적인 다름이 있고 거기에 아까 중간에 제가 뇌 얘기했었죠. 어린 시절 정서기억 때문에 이 조금 병리적으로 어떤 성격이 형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뀌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요새 전마투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상담 서비스들이. 그래서 그리로 좀 연결을 해주시고 조금 더 근본적인 걸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좀 다음에 또 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코칭과 성장 대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을 만나려면 이제 어떻게 만나야 아까 같이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요 대화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대화법은 크게 교정적 대화와 코칭적 대화라고 이렇게 좀 구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을 대화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녹음을 한 다음에 다 분석을 해. 그러면은 자기 말 습관에 교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좀 코칭적인 이런 대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습관은 잘 쉽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릴 때 형성이 되고 집에서 들은 그 대화 문화 속에서 형성이 돼서 주로 부모님이 잘 쓰는 언어를 내가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이 말 쓰는 거가 나 너무 싫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 쓰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을 많이 썼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부모님이 좀 공격적인 말을 많이 썼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조금 이런 강한 말투, 지시어,
뭐 명령어, 설득어 이런 거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좀 본인이 한번 내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지 이렇게 한번 그 알아차림의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그 자존감이 건강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냥 검사 안 해도 자존감이 낮다 생각하는 거에 딱 그 뭐 하나 기준 좀 체크리스트를 드린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고 있나 그냥 이 질문 하나 딱 해보시면 뭐 내가 좀 뭐 절세 미인도 아니고 무슨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어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그냥 들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괜찮아요. 근데 나는 뭐 감출 게 많고 난 달라져야 되고 난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 나로서는 안 되고 뭔가 난 쓸모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포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자기 삶 속에 많고 남이 잘 되는 게 굉장히 부럽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밑에 있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자존감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검사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땐 또 오늘 그 대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화 강의가. 그래서 그냥 요거는 낮은 자존감 치료는 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비교 멈추기, 외모보다 내면 돌보기,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감사하게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많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요. 여기 몇 명이나 결혼을 안 하셨는지. 한 사람은 이미 이제 할 수 없고. 죄송해요. 아직 안 한 사람은 이 잘 자존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떻게 구별하나 일단 공부하신 후에 그 누구를 만날 때 조금 참고하시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낳을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상담도 받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조금 이제 그 뭐 임프루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자. 이러고 그 다음에 요런 사실은 정답은 요건데요. 3번 조건 없이 사랑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요런 그 환경을 자꾸 만드는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지금은 오늘은 자존감 수업이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또 우리가 이제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또 내 자신의 삶 속에 우리를 좀 불행하게 하는 이유는 요 완벽주의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모범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이렇게 정말 나는 완벽해야 돼, 너도 완벽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세상은 공평해야 돼, 나는 무시를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밑에 생각들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지금 뭐 전국이 이제 선거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시끄럽은데 세상이 완벽하게 공평해야 돼 이런 생각을 밑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조금 이런 완벽주의 성향보다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럼 잘 고쳐가야지. 앞으로는 이 선거를 잘 만들어서 잘 고쳐가야지. 이런 사람은 조금 덜 불안하고 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대하는 그런 세상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행복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맨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덜 행복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왕 또 만났으니까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드리면 뭐뭐뭐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꾸는 거가 우리 심리치료에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맞나요?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야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정말 망상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자들 중에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나는 막 실망을 해. 내가 역량이 부족했나? 내가 뭐 너무 경험이 없었나? 이러면서 막 또 자기 질책을 해. 이렇게 비셔스 서클, 악순환으로 돌면서 더 주눅 들고 그 효능감 떨어지고, 난 사회복지사 하면 안 되나? 이런 게 돌고 있을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러면 좋지만 뭐 그럴 순 없지, 괜찮아,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너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또 그것도 참 좋지만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너무 훌륭했고, 또 꼭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또 이 안에 이미 되어진 것들을 좀 음미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굉장히 행복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대화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과 이제 만나는 대화의 특징이 주로 이런 되게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뭐 사회복지는 조금 덜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의 대화가 지도 편달, 교정,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종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판의 톤이 밑에 들어가면,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 있죠. 답답한 마음에, 하지만 요런 대화들은 거부와 단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날은 잘 들었어. 근데 뭐 안 오시거나, 그 다음에 다음에 와도 좀 화난 사람 같이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서 거기 나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요런 말의 내용이나 어투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저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 도와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훈육, 충고, 뭐 설득, 지도 편달,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마음과 달리 고객,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반대 효과를 내기가 쉬워요. 이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교정적인 대화를 많이 쓰고 계시면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울, 분노, 죄책감, 뭐 의기소침, 이런 희망이 없어, 무망감, 무력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길들여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너무 이런 부모님을 뭐 좀 아쉽게 만났다든지 사회 여러 가지 그 경험 속에 무망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지점에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도와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비효율적,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게 더 안 통해요. 더 역효과를 내요. 상처가 없는 건강한 분들은 뭐 조금 가끔씩 이런 대화를 해도 괜찮아. 그냥 이분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미 왜곡되거나 이런 무력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더 위축되고 더 반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도 설득이 아니라 지지자의 입장에서 힘든 감정을 읽어주고 대화를 힘든 감정을 읽어주고, 요건 상당히 상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동대 상담대학원이 주야간 대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기관장님들도 많이 오셔요. 이유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이제 서비스를 넘어서 뭔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될지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배우러 참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이 힘든 감정을 읽어주는 일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시간도 없고 또 업무도 많고, 또 내 안의 문제가 조금 잘 편안하게 해결되지 않은 마음 상태로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나기가 참 쉽진 않아요. 내 안에 힘듦이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감정을 읽어주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시면서 본인 각자, 우리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의 주된 핵심 배울 내용이 요거예요.
성장하는 대화, 코칭적 대화.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좀 뭔가 함께 같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대화는 어떤 걸까? 이렇게 제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우선 좀 8가지를 추려봤어요. 적극 경청, 공감, 칭찬, 질문, 감정, 감동 주기, 존중, 부정하지 않고, 요건 인정이에요. 편대어 주기.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하나씩 봅시다. 코칭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코칭의 철학은 상담과 코칭이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코칭은 어떤 문제가 실제로 행동으로 바뀌어서 변화돼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단계 돕는 방법을 코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담보다는 원인이나 과거를 덜 보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 바라는 거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를 같이 코치가 도와주는 이런 거가 코칭이고, 요거는 비즈니스 월드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리더십 코칭 같은 거, 임원 코칭, 각 회사의 그 임원들을 코칭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능을 가진 그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 기관의 이 뭐라 그러나 그 생산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 업적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코치가 코칭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코칭이 요새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상담은 깊은 그 심리적인 원인과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알아내고 하는 걸 배우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코칭은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시면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게 당면한 문제, 이를테면 나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고 좋은 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단계 이렇게 코칭을 해서 상당히 그 현실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서 도울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칭은 배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질문 방법들과 그런 그 진행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코칭의 3대 기본 철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내면의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답을 내면에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이고, 그런 고객들이 자신의 답을 잘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코칭 철학이에요. 그래서 코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돕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보다는 여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도움을 원해서 이렇게 오는 클라이언트들이지만, 전에는 우리가 그 자원을 주는 곳 사회복지가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분의 자원을 개발해서 많이 이렇게 그 네트워킹도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이런 거라고 아까 우리 관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안에 상당한 답이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능도 있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실 때 이분에게 아직 있는 기능 뭐지? 이런 관점. 그래서 강점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 중심에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코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답이 있어, 이렇게 믿어주는 거고요. 그 대신 조금 조력은 필요해요. 조력은 필요한데, 그런 생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와 내가 답을 다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관점으로 만나는 거 벌써 굉장히 관계나 대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선 그러면 아까 이제 8가지 그 코칭적 대화, 성장 대화의 그 중요한 것들을 좀 다뤄본다고 했는데, 우선 첫째는 이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사자들의 듣는 귀, 그러니까 이미 고객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클라이언트들은 그 사람들 말을 별로 들어주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효능이 떨어지고 실패 경험도 많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의 말을 누가 그렇게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뭐 도와주면 도와줬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에게 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만 가져도 정말 그 힘을 받아요. 그래서 판단 없는 경청,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클라이언트 만나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그 조사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경우는 이게 아니죠. 판단 있는 경청이죠. 그렇죠? 또 온전한 수용, 공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뭐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면서도 있는가. 여러분들 존재 자체 자기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아파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지? 내가 이게 자기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이 질문에 딱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불편했고 뭐가 슬프고 뭐가 안 됐는데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걸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우울한 사람을 우울을 고쳐줬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냥 우울만 고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 강박 그 환자들에게 강박을 조금 낮춰줬어요. 약물로. 그 다음에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강박은요, 불안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뭐가 이 사람을 불안하게 했는지, 그거를 좀 다루고 그 사람이 그 불안에서 풀려나고 뭔가 자기 그 삶의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때 행복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긴장이 풀어지면 강박은 저절로 약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상에 우리가 너무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원인이나 이 원래 좀 어떤 변화에 대한 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분을 통체적으로 만나자. 총체적으로,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총체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 마음이 뭐지? 이 사람이 여전히 가진 게 뭐지? 이 사람 꿈은 뭐지? 이 사람이 가진 자원들이 뭐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나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오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한테 쓸모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줘요. 여기 오신 것만 봐도 자기를 돕겠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는 이건 보통 일은 아니다. 선생님은 제 생각에 선생님을 도울 힘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강점,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클라이언트들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에서 오겠지만 그렇게 뭔가 그분이 가진 자원, 그분의 그 어떤 내면의 힘 이런 것들을 보고 거울로 비춰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힘을 얻게 그래야 살아갈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도와서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만남을. 아까 이제 적극적 경청과 공감에 요건 요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해라. 이게 굉장히 사람은 그 오감을 가진 그 생명체여서 이렇게 뭔가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 문화가 동양 문화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을 보면 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눈을 맞추면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게 이제 동양 문화예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이제 그 연습을 아이 컨택 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뭐 딱 눈을 보기 좀 그러시면 요 미간 정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대화가 상당히 그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어주는 거. 근데 이제 끝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말 안 하는 분도 고민이지만 또 끝없이 얘기하는 분도 고민이에요. 그쵸? 그럴 때 끝없이 얘기하는 분에게 우리가 쓰는 거는 요약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점도 많고 고민되는 점도 많네요. 지금까지 하신 거를 여기서 우리 한번 요약을 해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끊고 그 요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이어가는 이런 기법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이런 거죠. 요거 굉장히 좋은 반응. 그쵸? 그 다음에 진심으로 그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말.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좀 습관처럼 하시면 좋아요. 아,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이런 얘기시죠? 이렇게. 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절망이 됐을 것 같아요. 요런 말들. 요게 여러분들 사전에 다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누구를 만날 때 효과적인 사회복지사 아니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프린트아웃을 그래서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좀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 언어를 사용하자. 감사와 칭찬, 뭐 이거는 강조할 필요도 없어.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이 중요한 건 다 알아. 근데, 아이고, 이거 뭐가 바뀌었나. 이를테면 이런 말들이에요. 왜 신청 안 하셨나요? 이런 거보다는. 그죠? 우리가 물을 때, 긍정 언어 사용. 뭔가 신청하시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말은 잘 안 써요. 왜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방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때문에? 뭐 어떤 거가? 이렇게 다 왜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왜곡해서 돌려서 물으시는 습관. 이게 밀인데 이렇게 영어로 쳐졌어요. 고치세요. 미리 신청하시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왜 그때 신청 안 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우리 뭐 학생들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또 꾸준히 도전하면 잘 될 거야. 용기를 내봐. 선생님이 응원할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내 사전에 날마다 나오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러면 아마 그 선생님은 굉장히 그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깊은 인상을 주시고 내 편인 복지사 선생님. 이런 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린 질문을 많이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라든지 아니면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이런 말들. 뭐예요? 재밌었어? 그러면 아니요, 네 밖에 없어. 그죠? 대답이. 이거 닫힌 질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마음을 열고 말을 많이 하려면 무슨, 어떻게, 뭐 어떤 느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주로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말들. 아니면 몇 시간 공부했어? 이러면 뭐예요? 3시간. 단답형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어? 이러면 이제 무슨 줄줄이 이유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 그래서 항상 how, what 영어로 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좋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게 요런 것들이 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지만 얘기해 줄래? 그런 질문들 상담에서 많이 써요. 지금 어떤 거 느끼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이제 상담 언어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클라이언트들과 같이 많이 쓰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 읽어주기.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뇌를 왜 보여줬냐 하면 아무리 전두엽으로 서로 만나도 안 통해. 왜냐하면 이미 그 중간내에 감정 기억들이 막 와글와글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그 전두엽의 이성적인 걸 아무리 이렇게 호소를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생명체의 아주 기본 그 원리인데요. 사람은, 뭐 동물이나 사람은 위험한 걸 먼저 감지하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걸 감지 안 하면 생명이 유지가 안 돼. 그죠? 불이 났어. 근데 빨리 이거 먼저 감지해야지. 그래서 피해야 돼. 너무 무서워서 빨리 피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불이 났는데 지금 전두엽이 움직이고 있어. 누가 불을 냈지? 몇 분 내로 저 불이 여기 올까?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그런 사이에 다 타 죽어. 그죠? 그래서 생명체는 우선 긴박하게 과도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위험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는 그 전두 그 시상하고 그 중간뇌의 이 감정 기억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 그래서 이를테면 저 밖에서 꽝 소리가 났어요. 포항은 지진이 났었는데 부산은 지진 같은 건 없었죠. 포항에 지진이 한 번, 두 번 나고 나서 꽝 소리가 나면 포항 시민들은 쭉 놀래. 그냥 자동으로 놀래요. 왜요? 중간뇌에 소리는 무서운 거야. 이게 입력이 돼버렸어. 그 기억이, 정서 기억이. 그래서 굉장히 이 PTSD 같은 거 많아요. 이제 트라우마 치료도 많고. 부산은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물난리가 있었나?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과거 경험 속에서 굉장히 과잉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가 감정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런 편안한 느낌들, 좋은 관계가 생겨지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굉장히 아버지가 뭐 알코올리즘이어서 집에 들어오면 때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다행히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어. 근데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의 중년 아저씨가 오셔서 그 술 먹고 막 이러시면서 막 소리 지르고 비난하시고 이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클라이언트보다 종사자보다 몇 배 더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 아저씨가 싫어. 그리고 나쁜 사람 같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런 게 다 그 과거 자기 경험 속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과거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의 행동과 감정과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여긴 지금 다 우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다 전두엽으로 만나고 있어요. 근데 뭐 중간뇌를 누가 건드리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응? 도리어 이렇게 전두엽으로 만나고 있어. 그럴 때는 다 이렇게 아주 휴먼, 훌륭한 인격 이렇게 돼. 전두엽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때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일이 났을까? 주식이 요새 뭐 전국이 난리더라고요. 주가가 막 떨어졌어. 막 가슴 뛰고 공부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뭐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 막 이러면은 지금 오늘 어제 같은 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겠죠. 그렇죠. 근데 훨씬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런 불안한 아버지가 뭐를 해서 다 날린 집 이런 집은 지금 남편이 뭐 얼마를 잊어버렸다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감정을 잘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화내는지 알 길이 없어. 언제 화내는지도 알 길이 없어. 어떤 게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지도 알 길이 없고 뭘 원망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유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클라이언트 속에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최소한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감정의 어떤 관계를 보이는 분들에게 이분은 저 속에 뭐가 있구나. 최소한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자는 거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대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응해서 대화를 하는데 숨은 마음을 찾자. 어떤 시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며느리는 그냥 밤낮 돌아다니고 뭐 돈도 안 아끼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연락을 안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시어머니 분이 오셨어. 클라이언트가. 우리 자식들은 나는 안 돌보고 전화도 생전 안 하고 정말 그냥 여기 뭐죠? 경상도 말로 막 쎄빠지게 키워놨더니 저 오늘 우리 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귀엽구나, 애교 있구나. 좀 거세고 막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포항과 부산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항말이 조금 거세거든요. 근데 굉장히 애교, 매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 이 숨은 마음 뭐예요? 나는 며느리가 자주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예요. 자식들이 나에게 좀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어. 내가 외로워.
자식들 목소리가 그리워. 그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듣고 자식이 그렇게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어머니도 좀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얘들아, 나 네 목소리 들으면 그냥 엄마가 힘이 나고, 엄마가 그냥 지쳐 있다가도 그 아들 목소리 들으면, 며느리 목소리 들으면 정말 고맙고 위로가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며느리들이 전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죠? 뭔지 아셨죠? 이 대화라는 거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오해를 만들고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 마음이 뭐지?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 엄마 좀 그만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 지긋지긋해. 그 마음 뭐예요? 나는 좀 공부 말고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해요 라든지, 엄마가 나에게 좀 믿어주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좀 그런 잔소리 같은 어투 말고 좀 따뜻한 말로 내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뭐가 그 밑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는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 뭐예요? 네가 제 시간에 요거를 잘 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어. 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표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위급하게 느끼고 훨씬 더 화가 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주기, 요거는 정말 아까 제가 뇌를 보여줬는데요. 요새는 뇌과학이 발달돼서 이 감동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대화에서.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아까 제가 우리 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관장님 강의가 음성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용 음성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 음성이 너무 좋으셔서 나중에 우리 좀 방송 녹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음성이 좋으세요 얘기하는 거 하고, 그렇죠? 목소리가 좋으세요 얘기하는 거 하고, 은쟁반의 옷깃을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관장님과 저의 사이가 달라져요. 오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 음성을 저렇게 제가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감성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좋아 이거보다 은쟁반의 옷구슬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달라요. 우리 여기 보자. 눈이 예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자매님 눈이 예쁘시다. 이게 제가 이렇게 눈이 예쁘시다 할 때 눈이 예쁘세요 하면 그 말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정말 사슴의 눈 같아요. 좀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달라요. 감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하실 때 좀 이런 감성 언어를 많이 개발해서 쓰시면 그냥 단박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습관처럼 쓰는 말 줄이기. 처음 들어보는 표현을 쓰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요. 감성을 움직이는 언어 쓰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언어 습관 중에 조금 더 오감을 움직이는 오늘 우리 선생님 샴푸 냄새가 장미꽃 향기 같아요. 이런 말들.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관심을 두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뭐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상당히 이 선생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예쁜 병아리 같으세요. 감성, 그렇죠. 감성을 활용한 언어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오감을 활용한 이런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쓰는 말 말고 좀 처음 들어보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 집에 가시면 애한테 공부해라, 숙제했어? 그 말부터 이렇게 늘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어느 날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숙제했어가 아니라 손 씻었어?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 이런 말이 아니라 우와 엄마 생애 최대의 선물 우리 아들 들어가서 딱 안았어. 어떡할까요 걔는? 엄마 어떻게 됐나? 무슨 일이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걔의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손 씻어 숙제했어 이거는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요새는 MRI 찍으면요 뇌가 어디가 활성화가 되나 여기 전국 다 꼽으면 다 나와요. 너무나 정말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공부에 이렇게 하고 이걸 찍어봤더니 아무도 뇌가 활성화 안 됐어요 애들이. 근데 아무개야 엄마는 정말 네가 태어나줘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뇌가 활성화돼요.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매일 쓰는 습관적인 막 사랑해 이거 애들이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쓰면 뭐 쓰는 게 훨씬 낫지만 애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해요.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그냥 미안해 이거 말고 아 엄마가 그때 너무 아이를 키우는 법을 몰라서 동생이 금방 태어나서 네가 형 노릇을 하라고 엄마가 좀 너를 많이 야단쳤지 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아들 미안해 이러면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 다 그 중간 내에 쌓여있는 응어리 다 녹아요. 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하는 말이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돈의 가치로 치면 어마어마해요.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얘한테 내가 이렇게 10,000원을 주고 100,000원을 주고 100,000원을 주고 1,000,000원을 주면 조금 달라져.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용기를 나게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얼른 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은 존엄이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다 존엄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도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일을 해왔든 지금부터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하고 있고 해왔고 한 거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이를 못 키우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이의 교육을 망쳤어. 그럴 뿐이에요. 그렇죠? 역시 부모로서 존엄해요.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법을 몰랐어. 이렇게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나 누구를 대할 때, 아, 이 사람은 생명의 존엄을 가진 사람이야. 그 후광,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시면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이 내불안이 높으면 자꾸 이 염려와 통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이 높을 때 자꾸 통제하게 돼. 또 점검하고. 여러분들 불안이 높은 윗사람을 만나면 너무 점검을 많이 해. 그리고 지적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 밑에 뭐 직원이 잘 못해서라기보다 내 불안이 높으면 그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염려, 걱정, 잔소리 많이 하는 분은 부모의 불안이 높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게 너무 병리적일 때는 좀 치료받아야 될, 심리 상담 받아야 될 분야도 될 수가 있겠죠. 이제 2개 남았네요. 부정하지 않기. 제가 이제 그 칭찬해라 보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선 인정을 해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이 뭔지 구별도 못 해. 근데 칭찬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 공부 잘했네. 그럼 다음에도 잘해야 돼. 이런 느낌.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칭찬을 되게 그 과정이나 그 사람이 노력한 거를 칭찬해라. 아, 예쁘네요. 그러면 그냥 성형수술만 많이 할지도 몰라. 그렇죠?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항상 시간 잘 맞춰서 오시네요. 항상 성실하시네요. 어쩜 이런 편지를 이렇게 쓰셨어요? 어쩜 이렇게 그 배려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칭찬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걸 꼭 기억을 해내셨네요.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셨네요. 요런 칭찬을 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이를테면,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거보다. 아셨죠? 인정하기는 부정하지 않기 말을 쓰면 많이 그 인정하기가 돼요. 뭐냐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런 상황이었네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나라는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 합시다. 요새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하지 않기. 맞아요. 너무 걱정되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말 어떤 거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말은 굉장히 적이 되는 대화예요. 내가 한 말에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쵸? 오늘 날씨 너무 좋으네요. 부산에는 바다가 있어서 그런가 좀 바람이 있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 편이 되는 대화는 뭐예요? 맞아요. 여기는 오늘 날씨가 좋고 또 바람 부는 날도 많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적이 되는 대화. 엄청 더워요, 여기도. 그쵸? 바람 저거 불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지도 않아요. 더운 바람 불어요. 이런 거예요. 둘 다 어느 얘기를 해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들인데 꼭 그렇게 적이 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상대는 말을 하기 싫어져. 그냥 딴 얘기 해야 돼, 이제. 그죠? 그 얘기. 그래서, 부산 참 좋네. 그러면, 여기 놀러 오기 좋은 곳이네요. 놀러 갈 만한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말이 이어져 가는데, 여기 덥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딴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말을 안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일단은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없어졌나 보다. 잠깐. 여기. 감정 읽어주기에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났어. 어떻게 선생님 나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만 손해보게 막 이랬어.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상담의 마음을 읽어줘요. 먼저 읽어줘야 돼. 이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긴 한 것 같은데 잘 못 전달했나 보네요. 그래서 좀 섭섭하셨겠네요. 당황하셨겠네요. 이렇게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지난번에 안내해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몇 번 안내해드렸는데요. 더 화나게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에요. 너무 사실이지만 망고의 진리지만 관계는 망가뜨려요. 그래서 일단 그러셨군요. 안내를 한 것 같긴 한데 정말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하시죠. 이거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일단 맞는 거예요. 그 사람 화나면 화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않게 했고요. 편이 되는, 아까 편이 되는 대화 얘기했어요. 사람은 우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같이 느끼면 내 말을 얘기하지 않고 가장하고 회피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같이 느낄 때 일어나는 일은 싸움과 전투적이고 그 다음에 회피, 도망가 버리거나, 그죠? Flee or flight 이런 말 있잖아요. 도망가거나 싸운다. 저같이 느끼게 되면 그렇게 돼, 사람의 반응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편이 되는 느낌을 줘야 돼, 대화 안에. 그렇죠? 그래서 주로 우리, 함께, 같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 대화에 많이 넣으시면 좋아요. 선생님, 우리 같이 이거 좀 노력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라든지,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게요. 같이 방법을 모색해 봐요. 함께 잘해 보기로 해요. 아마 제 생각에 좀 잘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충분히 애써서 드릴게요. 한번 선생님도 노력해 주시면 우리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말들. 그래서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코칭 대화, 성장 대화, 비폭력 대화 이런 거의 핵심은 요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게 느끼고 성장하나? 내가 요런 말을 쓸 때 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첫째, 어떤 대화를 할 때 안전하게 느껴야 돼. 또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되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되고 내 편이라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써도 좋아요. 자기의 언어 저장에 있는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써도 좋은데 상대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내 편이라고 느끼는 그 어투와 그 눈빛과 그 몸짓과 그런 것들. 뭐 때로는 선물을 주면 내 편이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그죠? 또 뭐 생각 안 했던 거 이렇게 기억하고 챙겨주면 또 내 편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심이 될 때, 그냥 매너리즘이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게 진심이 될 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다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언제 또 볼지 또 안 볼지도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유는 이 사회복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실제로 돕는 일이고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좀 약해요. 선진국보다. 사회복지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 많이 늘어났고 수혜도 많이 늘어났는데 종사자에 대한 거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저는 느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량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 요구하는 거는 많고 뭐 지원은 적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정하시고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일을 종사를 하고자 여기 모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올 때도 어떤 분들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가 변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는 빛으로 그 사람의 어떤 변환점으로 이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를 먼저 좀 돌보고 나를 좀 성장하고 나의 행복도 돌보면서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그 향기 그런 향기를 같이 나눠주고 또 그런 동력을 같이 실어주고 이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또 앞으로 뭐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또 G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더 도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